걷기 명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걷기 명상을 이제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걷기 명상은 일상생활에도 수행하는 명상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정식 명칭은 자비경선 걷기 명상이에요. 역시 자비가 들어요. 경은 거울 경자. 선은 참선선자 씁니다. 그건 거울 명상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역시 열반에 머물지 않게 하는 거고요. 예. 경선은 역시 생사에 머물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거울이라는 거는 비유예요. 성가기감 할 때 감자 거울 감자예요. 종경록 할 때 경 거울 경자예요.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비유한 말이에요. 마음의 본성을 거울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도 명경이란 말, 밝은 거울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걷기 명상이 있죠. 걸어가면서 거울같이 비추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걷기 명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죠. 이 걷기 명상은 하게 되면은 3,000m 또는 5,000m에서 만일 트레킹을 한다 하더라도 숨이 그리 가쁘지 않고 몸이 무겁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그래서 이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올해 10월 달에 트레킹 명상하러 이제 갑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서 가게 되는데 쿤부 히말라야로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랫동안 걷기 명상을 하면서 그 명상의 노하우를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비경선 걷기 명상이에요. 실질적인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걸을 때는 어떻게 걸으면 좋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식이 발바닥에서 안 벗어나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 우리 행선할 때 뒷짐을 짓고 행선을 하죠. 보통 이제 성가에서 선방에서 하는 방법은 그냥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걷기만 빠르게 걷습니다. 빠르게 걷는 것은 이제 망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대개 이제 행선이라 그러면은 세 단계로 그렇죠. 발을 이제 들 땐 덤, 나아갈 때 나아감, 놓을 때 놈 이렇게 하면서 3단계식으로 걸어갑니다. 뒷짐을 지고 그러면서 발바닥 감각 알아차기를 하죠. 딱딱하면 딱딱하다 알아차리고 부드러우면 부드럽다 알아차리고 이렇게 알아차림을 해갑니다. 이걸 행선이라 그래요. 근데 일상생활을 걸어가는 보도에 걸어가고 산에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은 경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울 경자 비출 경자죠. 거울이니까 거울 경자에 참선선자 씁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갈 때 의식이 발바닥에서 안 벗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발바닥 안 벗어나도록 하려면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게 합니다. 이건 행선과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산행을 하면은 산은 울퉁불퉁해서 면이 고르지 않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발바닥의 영역에서 안 벗어나도록 간다 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요. 이 한 바퀴 돌 때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해요. 말하자면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의식을 두 군데 둡니다. 발바닥과 정수리 두고 걸을수록 하는 거죠. 그래 발바닥 영역과 정수리 영역에 두 군데의 의식을 동시에 두고 걷는 거예요. 그게 조금 멀다 이러면 발바닥과 손가락 끝에 감각이 있으니까 두 군데를 의식을 두고 걷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 실천해 보면 되는데, 이렇게 산행을 한다든지 걸어가다 오래 걷다 보면은 휴식이 필요해요. 그때는 신명상을 해야 돼요. 쉰다는 거죠. 몸과 마음을 쉬는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 사마타 수행은 상카라를 멈추게 하는, 그 형성작용을 딱 멈추게 하는 방법이에요. 형성작용이라 하는 게 생기면은 이런 거예요. 형성작용 어떤 거 하면 누가 이 얘기를 하면은 그 말 하시는 분은 A라 하는 말을 하는데 내용이 듣는 사람은 어느 순간 B나 C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딱 들으면은 그것을 재구성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재구성해서 듣는 걸 형성작용이라고 합니다. 딱 듣는 순간 그 내용을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덧붙여서 재구성해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 형성작용.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대화하다 보면 오해를 사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그래가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이 등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마음은 그런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멈춰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뭔가 막 그 의도가 차려져. 의도가 뭔가 하면 형성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가만히 있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성작용을 멈춰야 돼. 상카라를 멈추면 그럼 몸과 마음 쉴 수가 있어요. 그럼 스트레스를 훨씬 줄여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방법은 이제 아시면 일상생활에 혹시 스트레스를 받을 쯤 되면은 신명상을 하면 돼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이제 걸어갔다가 산에서 또는 이제 산행을 하다가 걸었다가는 힘이 들고 있으면 이렇게 뚝 서서 산자락을 쭉 봅니다. 보면서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은 내버려 두셔야 돼요. 보이면 무슨 소리가 새소리 들으면 막 소리 들리더라도 내버려 둬야 돼요. 몸에 느낌이 있더라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정의 생각이 막 올라오더라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자연현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걸 이거 올라오면 안 되지 확 누지르거나 이러면은 불난지 기름을 넣었더니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이라 하는 그런 겁니다. 억제하려고 하면 안 돼. 올라오는 건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대신에 뭐를 멈추는가 하면은 보려고 하는 거, 들으려고 하는 거, 느끼려고 하는 거, 알려고 하는 걸 탁 멈추는 거죠. 그래서 멈추는 방법은 이제 숨을 들이쉬고 하고 내쉬면서 어깨 힘을 빼고 허리를 쭉 펴주면서 마치 스위치를 끄듯이 탁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처음 하면은 뭐 온갖 생각이 막 다 일어나죠. 그것들은 자연현상이 놔두는 거죠. 이렇게 얼마 정도? 한 30초 정도. 많이 하면 1분 정도. 길게 하면 안 돼요. 짧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짧게 자주 하면은 그게 명상이 됩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서 습이 들면은 수행에 습이 들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자가 점검을 해야 돼요. 할 때. 자가 점검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 딱 하고는 첫 번째는 주변에 고요한지를 살펴봐야 돼. 주변에 조용하면은 내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상카라가 멈추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시야가 확 넓어졌는지 눈이 옆으로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우리 눈이. 그래서 이게 옆으로 이렇게 보기가 좋아요. 이야기하자면. 그래 아무렇지나 그냥 시야가 확 넓어진다. 넓어진다 하는 건 마음이 쉬었다는 거죠. 상카라가 형성작용을 하게 되면 전체 이렇게 확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쑥 내려가다 차분해졌는지 살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사물은 의도가 없어요.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의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상카라에 있는 의도를 탁 멈추면 어디 됩니까? 너 나락하는 구분이 없어지고 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되면은 마음을 휴식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대상에 딱 쳐다보면 안 돼요. 눈이 왔다 갔다 눈동자 왔다 갔다 상관없어요.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스위치를 끄듯이 탁 멈추는 연습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일상생활에도 누가 막 인상 쓰고 그 험악한 말을 하면은 스위치를 탁 꺼버리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은 의식을 발바닥에 둔다든지 발가락에 두거나 손가락 끝에 두고 그두는 거죠. 딱 그두고 스위치를 탁 꺼버립니다. 이런 방법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능력이에요. 방어하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신명상이라는 거죠. 이런 수행법 왜 등장했느냐 이러면은 이것은 제가 경험한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경험한 이야기를 좀 하죠. 1997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오래됐죠. 인도에 한번 가게 됐습니다. 아는 스님 두 분하고 거사님 한 분하고 4명이 이제 인도에 가서 성지순례하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우리 인도 달람살라에 한번 갑시다. 달라이 라마 스님이 계신다니 갑시다. 하고 가다가 설산을 만났어요. 멋있어요. 그래서 또 스님들이 이왕 가는 길이니까 저 설산을 한번 둘렀다 가는 것도 괜찮겠다. 거기에 시크교의 성지가 있다는데 그 사찰에 한번 들르고 그래서 이제 그 산 밑에 이제 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그 시크교 사원에 한번 가서 견학을 하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그냥 가기가 섭섭하니까 산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옵시다 해서 버스를 타고 산 죽등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거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땀은 비 오듯이 오고 숨을 막 몰아내쉬는데 재밌는 체험을 했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는 놈이 탁 나타난 거예요. 올라가는데 한 20여 분 동안 계속 지켜보는데 이게 대비가 되잖아요. 몸은 숨을 호흡 그리고 내쉬는데 이 지켜보는 놈은 숨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는데 잠깐 나타나 사라지면 이해하겠어. 근데 이게 한 20여 분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뭐지? 했던 거죠. 그 이후로는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뀌는 겁니다. 지켜보는 그 놈이나 지금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뀌는 그 놈 똑같은 놈이었다. 얘기하자면 그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도 어느 순간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의식이 성성한 깨있는 상태에 유지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생각을 일으키려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92년도에 미얀마 가가지고 1년 꼬박 수행하고 93년도에 돌아왔다가 송강사 강주 소임을 10년 동안 맡고 다시 2002년도에 인도 달람살라에 가서 또 1년 동안 수행을 또 했죠. 얘기하자면 2002년도에 2003년도에 이제 또 1년 수행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날마다 이제 그렇습니다. 몸이 아주 쇠약해져 가지고 10년 동안 소임을 보고 난 뒤라 몸을 회복하기 전 너무 그러면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를 하다가 이것이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로서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일정한 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 발바닥 일어나고 사라지는 관찰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 산행을 할 때는 울퉁불퉁하잖아요, 면이요. 그리고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효과적인 수행법을 찾게 된 것이 바로 경선입니다. 자비경선, 극기명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효과적인 방법, 거기에는 인도 달람살라는 1750고지 정도 돼요. 좀 높아요. 그건 그 위에 이제 산행을 이제 날마다 한 2시간 이상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수행법이 정립된 게 바로 자비경선 극기명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경험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눈을 뜨나 감거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계가 나타나는, 시작하는 겁니다. 의식이 넓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 또 번뇌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더 열심히 하면은 누구와 대화할 때는 이게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의식은 성성하게 깨 있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얘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 극기 명상이에요. 말하자면은. 자, 이제 이 행경선이라고 했죠. 예, 걸어가면서 하는 행경선이고, 쉬는 것은 심경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식의 공간을 넓게 확장해 가는 것은 깸경선이다. 의식을 깨운다 하는 거죠. 몸 크기만큼 깨우면은 깸경선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사물 크기까지 깨우면 그것도 깸경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경선이 있습니다. 앉아서 수행하는. 자경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순수 윗바사나를 가리킵니다. 얘기하자면, 마시 스님이 하는 방법,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지켜보게 하죠. 그건 뭔가 하면은 명상의 대상이 신수심법이에요. 신수심법. 그러면 신수심법이기 때문에 몸, 감각, 마음의 현상, 이 네 가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몸 관찰이 되죠. 근데 그게 목적은 뭔가 하면 감각이 생기고 사라지는 관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저는 좀 더 방법을 쉬운 방법, 수식관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들어갔다 나갔던 걸 한 10여 차례 관찰하게 합니다. 이건 수식관 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호흡을 한 10여 차례 하고 난 뒤에 배호흡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한 10여 차례 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닿아 있는 엉덩이 부분에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되죠. 딱딱하면 딱딱하다 알아쳐요. 부드러운 부드러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다 다시 또 안 되면 다 코호흡, 배호흡, 감각 관찰이 이렇게 하다가 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관찰이 되면은 코호흡 버립니다. 배호흡도 버리게 되죠. 오로지 이제 어깨라든 다리라 어디든 감각이 일어나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감각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온갖 심리가 다 일어나요. 온갖 감정이 다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각 알아차리기. 이건 순수 입반사나를 이제 합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진전이 있으면은 이제 자취 없는 자리에 머무는 수행으로 또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비다선 차명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차명상 말이죠. 차 플러스 명상이잖아요. 아니 그냥 명상하면 되는데 왜 차명상일까? 다도는 아닙니다. 다도는 차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차명상은 차 도구가 필요 없다는 데 있어요. 이 장점이에요. 차 도구 없이 할 수 있어요. 차를 이렇게 마시고 명상하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커피는 말이죠. 카페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의식 각성시켜 주죠. 수행에 도움이 되긴 되는데 커피는 기운이 없습니다. 차는 왜
커피는 열매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차는 어때요? 차 잎이거든요. 차 잎은 발산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차 잎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 놓으면 차를 우려낼 때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기운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기운이 우려 나오기 때문에 그 차를 탁 마시면 기운을 마시는 것 되죠. 그래서 몸에 기운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운이라는 것. 그리고 또 차를 마시면은 뇌파가 달라져 버려요.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뀝니다. 차를 마시면. 알파파로 바뀌는 순간 몸이 이완이 돼요. 그래서 몸이 이완이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 차 기운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차를 이제 마시면은 이 기운이 생기는데 동다송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초이선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차를 잘 만들어 가지고 중정에 맞는 물을 끓여서 차잎을 탁 투입을 하면 그 차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다신이 생긴다는 거죠. 차에 신일정스러움이 생긴다. 다신이 강림한 거죠. 그래서 그 마시면은 겨드랑이에서 바람이 솔솔솔솔 일어나고 몸이 가벼워지고 청경에 오른다. 맑은 경계에 오른다 이랬어요. 그럼 맑은 경계에 오른다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몸이 가벼워지고 맑은 경계에 오른다 하는 것은 차를 마시지 않고 오래 수행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경안이라는 말입니다. 기쁨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지고 새털같이 가벼워지는 현상이 생겨요. 몸 형태가 막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관찰 대상에 집중하기 좋고 또는 그 대상을 분석하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차를 마시고 수행하는 거예요. 제가 1998년도에 중국의 그 남보타사라는 저기 시한문시에 남보타사의 볼일 보고 남아사에 가서 하룻밤 자게 됐어요. 우리 스님들이 이제 4명이 갔었는데 손종사찰을 한번 순례를 하는 게 좋겠다. 손종의 발상지에서 손종사찰을 보지 않으면 좀 그렇지 않는가 해서 남아사에 갔어요. 지객스님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저녁에 같이 선방에 정진하자고 했어. 좋다고. 선방에서 같이 정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스님들 다 둘러 앉았는데 우리 한국 스님 4분도 같이 앉아서 정진하는데 뭘 주는가 하면 이 땅콩 한 서너 알 주고 차 사발에 차를 주는 거예요. 그 땅콩 먹고 차를 마시고 정진하는 거예요. 역시 스님들은 차를 마시고 수행하는구나. 말만 들었는데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방에도 지대방에는 널리 차 두고 갇혀서 스님들은 늘 차를 마시면 정진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탁 마시면 벌써 몸이 이완이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명상을 하면 수행을 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이 차 명상이에요. 차가 얼만큼 효능이 좋냐면은 제가 아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상담하시는 선생님인데 그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 서먹서먹하대요. 말을 하기가 좀 막 그리고 쭈삣쭈삣하고 그래서 차를 따라서 한 잔씩 마시면 어느 순간 그 상담을 원하는 학생이 술술술술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몸이 이완이 되면 마음도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차 명상 굉장히 좋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차 명상은. 자, 방법을 하나 이제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1가지 차 명상법이 있고 응용하는 게 내지 5, 60가지나 명상법이 있어요.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우선 한 가지를 말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감로차 마시기 명상이에요. 상상으로 차를 마시는 거죠. 우선 실제 차를 한 잔 마시는 겁니다. 이래 마시고 딱 앉아가지고 상상으로 차방에서 그 다실에서 다관에 이제 물을 붓고 차를 넣고 그 다음에 차를 따라서 상상으로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 색향미가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냇물 흐르듯이 하고 상상하는 겁니다. 이 포인트예요. 그냥 상상으로 마시면 잘 안 돼요. 시냇물 흐르는 걸 상상을 하면 물이 쫙 흘러 들어가죠. 상상으로 차를 마시고 계속 찬물이 흘러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상상. 쭉 흐르다 머리에 물이 싹 스며들듯이 몸에 싹 스며드는 거예요. 이거는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목이 이상이 오면 벌써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은 우리 몸의 면역력의 한 30% 이상 담당해요. 그 다음에 우리 내장은 한 70% 이상 면역력을 담당해요. 그래 차를 상상으로 마시면 상상의 찬물에 목을 자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흡수하게 하는 거죠. 이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코로나 시대 좋잖아요. 2019년도에 히말라야 만나솔로 트레킹 명상하러 갔습니다. 안내자하고 7명이 이제 갔는데 세 사람이 벌써 목이 이상이 생겨요. 막 통증이 생기고 침도 삼키기 어렵고 고지는 넘어야 되는데 5,100m 고지를 넘게 됐어요. 만나솔로 한 8,200고지, 20고지인가 200고지 정도예요. 거기서 제1캠퍼 4,400고지만 올라갔다 내려와서 마을에서 자고 또 걸어가지고 5,100m 넘기 전에 이제 거기도 달람살라라는 지명이 있어요. 인도 달람살라는 아니에요. 그게 4,500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3명이 벌써 목이 탈락한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졌어. 그냥 넘어가면 좀 문제가 생기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감로차 마시기 명상을 가르친 거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출발해 이제 5,100m 정상쯤 왔을 때 세 사람 다 목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목 아픈 거 다 없어지고. 어떻게? 걸어가면서 계속 상상으로 차를 마시네. 차 명상은 감로차 마시게 한 거예요. 정상적인 목소리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아무 탈 없이 5,100m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감로차 마시기라 하는 일상생활에도 응용할 수 있대.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면 목이 먼저 폐에 이상이 온다고 하니까 폐 이상이 오면 목이 이상이 오는 것이죠.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이 방법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으로 차를 마시는. 걸어가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가 있어요. 차를 타고 가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색향미 감로차 마시기 하는 겁니다. 상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차 명상에는 명상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제 우리는 차 이런 다도를 많이 떠올리는데 중국 다도나 일본 다도나 한국 다도가 있죠. 이런 세 가지 다도는 독립된 명상 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독립된 명상 체계를 안 갖고 있지 않는데 차 명상은 독립된 명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독립된 명상 체계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명상의 출발, 명상의 방향, 명상의 목적지, 명상의 도달 방법 4가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의 출발은 괴롭기 때문에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의 방향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 탐욕과 성능, 어리석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지어서 탐진치를 없애는 수행을 하는 거죠. 명상의 목적지는 생사가 없는 니르바나 열반입니다. 생로병사가 없는 불멸이 바로 우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참명상에는 기본적으로 직관과 추론이라는 방법을 써요. 그 직관은 샷 뒤에 알아차림이 들어가죠. 이 정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상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죠. 또 하나는 스토리라 하는 게 있어요. 이 네 가지 명상 방법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탐진치를 없애는 수행을 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명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참명상은 이때까지 한국, 중국, 일본의 다도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 이건 답법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와비차나 선다로계는 또 아무리 봐도 명상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요. 중국 다도나 한국 다도 또는 다선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그 다선은 선수행의 한 일환으로서 다선을 얘기했을 뿐이지 독립된 명상 체계는 없습니다. 다선의 선은 디안나란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유럽으로 가면은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고 다시 동양에 왔을 때는 명상이라 이름 붙였어요. 근데 이 디안나락 하는 말이 소국어는 제한나예요. 제한나가 중국을 갔을 때는 선나라고 했고요. 선을 빼서 선이라 했습니다. 전부 다 선이나 명상이나 디안나락 하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 명상은 다선을 이은 것이 참 명상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요. 참 명상도 똑같이 자비다선이라 했죠. 자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비가 들어가는 것은 다시 상기하자면 푸틴이 자비심이 있다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은 사람들의 자비심이 있다면 환경 파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비가 바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지구상에 일어나는 테러, 전쟁, 지구온난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예요. 전부 다 인간의 마음의 탐욕과 분노에서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후 변화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상은 이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자비심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죠. 자, 자비선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비선을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자비선, 자비수관도 좋고요. 극기 명상인 자비경선도 좋고요. 참 명상이 자비다선 좋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익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자비선 이야기는 마칠까 합니다.